이슈 토크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이틀째 강보합 부분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건설주가 오래간의 빵끝 급반등을 좀 만들어줬었죠. 이것은 외국계 쪽에서 조성펀드가 된다는 호재 부분에 긍정으로 화답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과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상향을 가기 위해서 신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살아남은 통신주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유틸리티 무조건 긍정적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 주쌤도 당당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통신주의 반란이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제대로 갈 것인지 통신주의 긍정을 화답했던 김용준 멘토를 통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신나게 했더니 두산중공업이요. 두산건설 실권주에 대한 인수 악재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다시 뇌관이 두산그룹 부분의 사태가 발생했죠. 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이 급락 여파를 만들었는데 다행히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강하게 반등 모멘텀을 가져왔는데 과연 이 두 종목 기계업종 쪽에서 우상향 쪽으로 돌려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 보면요. 특히 대형주를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젊은 친구들의 표현, 저 같은 젊은이겠죠. 20대의 얘기를 빌자면 멘붕이 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 멘붕이 와 있을 텐데요. 네. 우리 담당 PD님이 이렇게 해서 무슨 당신이 20대야? 이러고 있는데요. 저는 마음만 20대로 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이 장후반에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모멘텀 그나마 방어 쪽으로 강보합 정도는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지배적이고 부정적으로 투자 심리도 너무 위축되어 있는데요. 오늘 시장 코스닥은 계속 긍정이었지만 유가증권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오늘 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발 매수다. 뭐 지수는 지금 이제 뭐 1900을 지키고 있다고 보지만 사실 종목들의 어떤 가격대들은 지금 1500포인트 미치거든요. 네. 결국 지수 1900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낙폭들이 워낙 컸습니다. 뭐 대부분 대형주들 특히나 이번에 그 문제 핵심에 있었던 종목들은 거의 뭐 그 어느 정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하락폭이 막 30%씩 나와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단기 낙폭에 대한 분명한 반발 매수세가 분명히 유입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일단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나갔던 코스닥 지수가 오늘 약해진 거는 결국은 종목들이 약해진 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직까지 중소형주의 매수는 탄탄하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대부분의 그 대형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그리고 일부 중소형주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종목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 결국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극과 극이죠. 수익을 즐기는 쪽은 지금 상당히 수익을 즐기는 쪽이고 손실폭이 확대되는 쪽은 상당히 확대된다. 결국 어떤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어떤 현황들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소외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위축돼 있다는데요. 오늘 건설주가 좀 급반등을 했거든요. 이거 과연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갈 준비를 한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시기상조일까요? 일단은 지금 그 용수철 원료,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공이 떨어지는 효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워낙 높은 데서 떨어졌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반등의 폭이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어떤 가격대를 수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설주가 급격하게 어떤 추가적인 하락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은 결국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올라가기도 힘든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렴되는 가격대에서 기간주종 쪽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이 얘기시라는 거죠. 그 스쿼시볼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가기 때문에 딱 떨어지더라도 올라오는 폭이 약한데 테니스공 같은 경우는 딱 던지면 바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탄력이 있지만 지금 현재 건설주 같은 경우는 탄력도가 스쿼시볼과 마찬가지로 탄력이 좀 약해서 옆으로 좀 기어야 되는, 횡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신규적으로는 좀 들어가는 건 좀 부담스럽겠네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해외 건설주가 요번에 이제 실적 모멘텀 때문에 급락을 맞았던 것
값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그 내면에 깔려 있는 내용들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번 분기에 안 좋고 다음 분기에 좋아지면 되는 건데 요번에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그 반응을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결국 건설주는 현재까지는 이제 내수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내수주가 아니라 그 수출주라는 거죠. 근데 수출주로 기대를 하면서 해외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향후 건설주에 대한 어떤 주가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생각들을 계속했었는데 결국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뭐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 나오는 게 뭐 GS건설을 시작으로 삼성엔지니어링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했는데 막상 딱 뚜껑 여니까 적자 전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크게 지금 문제를 삼는 부분은 결국 앞으로 먹거리를 니네들이 이거라고 했는데 이 먹거리가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질적으로 좋아진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회사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 저가 수주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자기네들도 인식을 하고 맞아요. 앞으로는 좋은 수주를 받을 거고 그리고 과다 경제 그리고 진짜 돈 버는 수주들을 받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좋아지면은 이제 해외 수주 규모는 괜찮아요. 규모는 괜찮은데 질이 문제였는데 이 부분이 해소된다는 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은 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상당 시간 지나고 나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긍정적으로 봐야 될 시점에서 김용준 멘토 좀 찾아가야겠네요. 예,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그 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되시면 뭐 제가 분명히 자리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김용준 멘토가 분명히 자리를 잡을 거다. 나에게 노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대인 멘토. 예. 최근에 포트를 보면 대부분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에 좀 집중이 되어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피해갈 수 있는 소외되는 긍정의 시그널로 좀 받아들였을 때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시장의 소나기는 잘 피했고요.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좀 조정 기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요. 전반적으로 통신업종도 강한 모습이었고 현대차가 저가 메리트 부각에 좀 반등을 했는데 유가증권 시장은 코스닥 대비해서 이제는 좀 가격 매력이 부각되면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셨나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저는 아직까지도 좀 유가증권 시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마치 뭐 그 코스피 200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본인들이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종목처럼 막 등락폭을 주면서 빠지는 모습들이 네. 이건 아직까지 조금 안정되지 않았구나. 조금은 유가증권 시장은 좀 관망세로 좀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코스피 시장을 좀 보면요. 이거 무슨 대형주가 잡주가 되게 김영진 멘토. 대형주가 저만가를 가질 않나. 와, 이 내간이 이제 마지막 순환매 매도 압박에서 이제 마지막 카드가 지금 증권 섹터나 금융 섹터라는 얘기가 지금 여론에서 돼요. 그러면 그게 마지막,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이제 오늘 급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1900포인트 바닥을 확인했다, 다졌다라고 보시나요? 제가 계속 생각했던 지수의 그 밴드는 1900, 올해는 1900의 저점, 그리고 2300의 고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네. 예. 일단 1900에 지지됐다라고 지금 보기보다는 결국은 지금 그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1500 밑으로 와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앞으로 지수가 확실하게 하단을 잡기 위해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순환성 반발 매수가 유입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 심리를 좀 돌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가지고 지수 방어를 하는 것은 다소 파생 쪽에서 의도적으로 지수를 관리하는 쪽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지수에 대한 완전한 신뢰 구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 지수 밴드 쪽으로는 거의 근접했다라고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완전히 바닥을 다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조심스럽게나마 그나마 그 근거는 좀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대희 멘토는 지수 바닥 나왔다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아직까지 바닥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지수를 견인해왔던 전기전자 업종을 대체해 줄 만한 뭐 업종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 업종들이 뭐 운수장비라든가 기타 철강, 화학 이쪽인데 이쪽에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1900포인트가 좀 지지해주면 좋은데 1850포인트에서 심하면 1800포인트까지도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속 시원하게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지수 하단 밴드 예. 어느 정도 체크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 1800 정도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1800포인트까지요? 예.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뭐 수급을 보고 말하는 건데요. 1월 달부터 지금 외국인들의 계속 그 누적 매도액이 점점 줄지를 않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 오늘도 뭐 실적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호전적인 실적이 나오는 그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뭐 통신업 쪽이라든가 전기, 가스 이쪽이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방위 산업들이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대희 멘토는 하방 경직의 지수대를 1800포인트까지 좀 낮춰서 대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GS건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결국 실적 쇼크 부분에 대해서 급락했었죠. 그 부분의 건설 그리고 또 두산건설 부분의 위력 때문에 두산그룹주에 대한 또다시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하지만 대림산업은 외국계 펀드 조성이라는 건설주의 반등도 있었지만 양호한 실적을 하면서 급반등 연출, 그러니까 같이 두들겨 맞은 거죠, 업종에서. 그러다가 급반등을 좀 오늘 연출을 했는데요. 과연 이 실적 시즌에서 실적으로 살아남는 대형주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해도 될까요? 좀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분명하게 가격 매력은 있단 말이에요. 네, 가격 매력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시장의 중심축이 이미 그 매기가 그 이전이 됐기 때문에 결국 수익률 측면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이나 어떤 짧은 매매 이런 쪽은 가능하겠고 그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가능하겠지만은 중심축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쪽이 회복돼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될 때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하다. 뭐 그렇다면 가격 매력에 있는 하방 정도에서의 어떤 기간 조정이 충분히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정도에서의 어떤 매력이고요. 네. 여기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박스권을 그릴 때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닥인 것 같아서는 매수를 못 들어가니까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들어가면 항상 박스권 상단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는 매매가 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반등을 나왔을 때 어떤 반등의 저항선을 잘 체크를 하셔갖고 거기서 일단 물량 축소 쪽의 전략은 가능한 건데 신규 편입은 대형주는 좀 상당히 아직은 어렵지 않은 가 좀 판단이 됩니다. 역시 같은 주장을 지금 전략을 언급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준 멘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대형주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인데요. 김영준 멘토 그러면 네.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과 비교했을 때 오늘 네. 대림산업이 급반등 나왔던 거 네. 실적의 그 상해적인 부분 준비한 네. 화면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지금 GS건설 그리고 이제 뭐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상당히 지금 건설주가 좀 혼란스러운데요. GS건설은 일단 5천억 손실, 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1,800억 손실, 대림산업은 1,240억 정도 영업이익 발표. 상당히 지금 극명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대림산업 장중 저점과 고점의 폭이 워낙 컸습니다. 변동이 어마어마해요. 뭐- 잡주된다니까요, 지금 대형주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늘 바닥권에 좀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 내일 무조건 차익 실현 욕구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쫓아가는 건 아니고 네.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일시적인 수급 공백을 이용한 탄력적인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해외 수주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는 건설주에 대한 방향은 매수 쪽으로 잡기보다는 조금 좀 관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라와 준 거 고맙습니다 하고 일단 현금화 시키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보는데 확실히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대비했을 때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양호하게 쇼크를 좀 빠져나가던 부분이니까 전년 대비 30.9%가 상승 쪽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그 반등 모멘텀이 빠르게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정대희 멘토 건설주 쪽 또 우리가 체크해볼 이슈가 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건설주 쪽에는 아까 뭐 김영준 멘토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네. 그동안에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그 건설주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게 어쩌면 저가 수주가 오히려 부메랑이 더 돌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았던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건설주를 보실 때는 그 기업의 실적을 꼼꼼히 따져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뭐 두산 쪽에서도 그런 두산중공업에서 그 두산건설 그 유증을 좀 받으면서 네.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대표가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 해외 수주 모멘텀에 저가 수주 모멘텀을 갖지 않을 거다. 국내외 다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언급을 하면서 좀 지수 하락을 좀 막았는데요. 어쨌든 뭐 건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해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앞에서 잠깐 두산그룹 얘기도 살짝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마지막 이슈에도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정대면 또 그 실적 전망 차별화 전략 쪽에서 이제 건설주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대희 멘토가 건설주를 무조건 사야 돼요. 지금 현재. 예. 그렇다면 탑픽 종목 어떤 거 보십니까? 글쎄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지금 뭐 건설주를 아예 피하고 싶은데 아예 안 볼 예. 필요 없다. 아예 피하고 싶은데 네. 그나마 좀 탑픽으로 한다면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돼요. 예. 그럼 저는 건설주는 좀 없습니다. 네, 그래요. 괜히 주눅 들고 누가 모범생 아니랄까봐. 어이구, 정말. 그래요. 다음 이슈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핫했습니다. 근데 이 전략을 맞추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오늘자 시장을 뜨겁게 달군 두 번째 핫 이슈 같은 경우에 어닝 시즌 우려감에 팽배한 가운데 속에서 통신주들이 실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오늘 실적 개시감에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는데요. 통신주들 LG U+ 그리고 KT마저도 가격 메리트 부각과 함께 급반등을 연출했는데요. 정대희 멘토, 통신주 실적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가져갈까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당분간의 추세는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저번에도 이제 그 통신주에서 언급을 한번 이슈앤토크에 다뤘던 것처럼 네. 얘는 더 이상 내수주가 아니고 해외 수주 모멘텀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그 보급률의 증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정부 정책에 알맞게 엮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추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를 하실 때는 반드시 눌림목에서 좀 추세 매매를 하셨으면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눌림목에서 가능하다. 이제는 국내 기업에서 벗어나서 해외 시장으로 증가한다라고 자신 있게 그때도 전략에 맞았고 지금 그 급반등을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눌림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더 간다라는 거죠. 예,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SK텔레콤, LG U+, KT 중에서 가장 탑픽을 뽑는다면? 저는 탑픽 종목으로는 일단 KT를 좀 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또 LG 플러스로 드리고도 싶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점점 뭐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음성 통화가 무료화가 된다는 거죠. 네. 심지어 뭐 SK나 KT, 특히 이제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타사 관계없이 다 해드린다는 그런 무료 통화 서비스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 요금제가 더 많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데이터 요금제에 지금 비교를 봤더니요. KT가 가격 대비, 요금제 대비 가장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서 KT를 뽑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유틸리티 무조건 간다. 이제는 고고싱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진짜 같습니다. 전기, 가스, 오늘 통신까지 가버리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미인주. 100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00 몇 센치의 뭐 이렇게 미인이 오신 것처럼 이 대형주 부분 속에서 통신주에 오늘 반란이 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전략을 세우셨던 분이 김용준 멘토예요. 김용준 멘토, 네. 통신마저도 지금 유틸리에서 강세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종목군들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뭐냐면 그러니까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지금 그 소위 말해서 그 해먹는다라고 표현을 할 것 같아요. 대안주 쪽으로 수급으로. 근데 이제 그 내수주 쪽하고 뭐 이런 쪽에서 지금 그 철저하게 기관들이 공간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지금 밀어붙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개별 종목 쪽에서는 뭐 개별 종목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명히 통신주가 올라오는 거는 분명히 그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사람당 벌어들이는 돈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이 되면서 네. 그래서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체크 못했던 게 또 하나가 있는 게요. 통신주들이 지금 LTE 관련한 망을 깔기 위해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으로 나중에 잡히게 되고요. 마케팅 비용으로 잡히게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 실적들이 그만한 어떤 결과치를 내주기 좀 어렵다. 특히나 지금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무선통신주라는 거는 결국 통신주라는 것은 지금 그 무선통신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핸드폰 쪽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쪽이 경기 사이클상 그 최고 화랑기에 지금 진입돼 있는데 화랑기에 진입되면은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고 해도 주가가 못 가는 현상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문제는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은 짧은 어떤 밴드를 이용한 매매 전략 그리고 장이 변화됐을 때는 통신주가 역으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구나. 결국은 그렇더라면요. 예. 통신 관련 종목 중에 탑픽 종목을 혹시 세 종목 중에 뽑으신다면? 예, 탑픽 종목으로 꼽는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좀 열릴 수 있는 쪽.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G U+플러스 같은 게 분명히 시장이 조금 더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열릴 수 있고요. 네. 또 한 종목으로는 SK 브로드밴드가 분명히 시장을 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SK텔레콤이나 이런 쪽에 시장이 많이 열려 있는 쪽보다는 네. 앞으로 조금 더 열 수 있는 쪽의 종목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SK 브로드밴드나 LG U+가 통신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만큼 그러면은 이게 탄력성 때문에 굳이 선택을 하는 거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만큼 갖고 있는 거에서 이만큼 하는 거하고요. 네. 이렇게 크게 갖고 있는 거에서 조금 늘어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얘네들은 워낙 갖고 있던 게 적었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면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파이 자체적으로 이제 적은 상태도 확장이 되는 거. 빵 터진다라는 거겠죠. 그 부분을 봤을 때는 LG U+와 그리고 SK 브로드밴드를 탑픽 쪽으로 좀 선택을 했다. 김영주 멘토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마지막 세 번째 이슈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짝 언급이 좀 됐었는데 그만큼 이제 건설주 쪽하고 연결고리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연결고리를 좀 만들었었는데요.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모두 다 이제 두산그룹주가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건설주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모든 대형사들이 꼭 거쳐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도의 사태만 봐도 그런 현상인데요. 두산건설 실권주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랫꼬리를 빠르게 달고 올랐거든요. 그런데 두산중공업과 또다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업종 분류에서는 사실 기계로 봐도 무방한다는 거예요. 기계 업종 과연 주도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었는데 김영주 멘토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이 지금 이겁니다. 이제 사실 만도 사태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뭐냐면 만도의 돈을 결국은 한라건설로 넘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는 얘기가요. 근데 오늘 두산그룹주도 역시 비슷한 얘기입니다. 실권주 남부분을 결국 두산중공업이 인수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 작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반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한 6천억 가까이 벌어들였던 돈의 반을 결국은 어디다 주겠다고 하는 거냐면 두산건설에 넘기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렇다는 것은 결국 두산중공업의 주주들에 대한 어떤 그 이익들을 딴 쪽으로 넘겨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신뢰를 잃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의 주력 기업인데 이들이 지금 바로 이러한 부분 오늘 빠르게 회복하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저는 장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오히려 추가 하락 쪽으로 봐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 하락 쪽으로요. 예.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었다라는 것은 회복하는 속도가 좀 걸려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정말 이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 자금 조달을 좀 했어야 되는데 두산중공업 돈을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장에서 그렇게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황당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그렇군요. 그렇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나을까요? 손절을 쳐서라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사실 손절이라는 얘기를 지금 할 시기는 이미 많이 지났고요. 놓쳤죠. 예, 그러고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40% 손실 났는데 여기서 10% 더 빠진다고 손절하고 나가자라는 얘기 못 합니다. 결국은 버텨야 되고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손절을 너무 지금 하지 말자. 손절 구간을 이미 이탈했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단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홀딩하자는 전략 김용준 멘토가 주셨습니다. 정대 멘토, 네. 두산중공업, 두산그룹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두산그룹 사태뿐만 아니라 건설주 자체들이 다 업황 자체도 안 좋고 또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건설회사 저가 수주이나 부메랑이 돌아오면서 아무래도 자금력에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나. 저는 좀 관망에 좀 자세를 보시고요. 지금 손실 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용주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금 더 빠진다고 해서 별다른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같이 지금 손절 치지 말고 좀 힘들어도 요 부분을 좀 같이 보면서 견뎌보자라는 게니까. 예, 견뎌보다가 조금씩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모습으로 좀 나와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무조건 끝까지 끌고 갈 상황이 아니라 조금씩 비중을 좀 축소를 하자. 그런데 지금은 가격대가 비중 축소 자리는 아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 자회사로 건설사를 보유하고 있는 이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뇌관이 좀 터지고 있는데요. 아까 김용진 멘토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억지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계속 유상증자라든가 실권주 참여를 하는 것은 다른 데도 영업 잘 해놓고 우리 주주들에게 줘야 될 권리를 다른 쪽으로 자회사를 살리는 쪽으로 쓴다라는 건 조금 아쉬운 감이 좀 크지 않나. 그래서 주주들의 피해가 좀 더 막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급락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너무 여기서 공포하지 마요. 딱 가슴을 한번 쓸어내시면서요. 아, 곧 나에게 빚이 바랄 거야 라는 긍정으로 마인드를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